자, 이제 상표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법 중에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요 특허, 실용실험, 디자인보호법까지가 창작의 문제였죠. 근데 같은 산업재산권법에 있지만 상표법은 조금 이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다릅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창작의 문제고 새로운 걸 창작했을 때 인센티브로 독점배타권을 줘서 산업발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표법은 좀 다릅니다. 상표법은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예, 선택의 문제다. 요거는 선택의 문제다. 내가 상품 표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제 그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상표가 뭐가 있죠? 갤럭시가 있어요. 은하수 갤럭시. 그죠? 예. 뭐 여기 이쪽은 뭐 아이폰이 있겠고. 이렇게 상표가 있겠죠? 그죠? 결국 상표는 이렇게 내가 내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아이폰이라는 이름표를 단 거고, 내 상품에 이 갤럭시도 내 스마트폰을 이 아이폰과 구별하기 위해서 갤럭시라고 하는 이름표를 단 거예요.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표를 부착한 걸 우리는 상표다. 네. 그러니까 이때 아이폰도 폰이잖아요. 뭐, 네, 전화기 할 때에다가 거기다 아이를 더 넣은 거죠. 간단하게 쓴 거죠. 그죠? 요걸 내 상품 표지로 쓴 거예요. 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삼성도 이걸 아이폰과 구별하기 위해서 갤럭시라고 쓴 거예요. 요게 상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표는 내가 창작한 게 아니라 뭐죠? 기존에 있었던 단어 등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갤럭시라는 단어를 쓴 거다. 네.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상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는 일단은 선택의 문제이지 요건 창작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거 상표법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법목 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좀 이게 다른 어떤 창작의 문제인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과는 조금 더 좀 다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걸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긴 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좀 전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의 문제다.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비슷하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 수요자가 그러면 이 상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정 경쟁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상표법 경업질서법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그래서 이제 경업질서법. 인센티브법이 아니에요. 또는 이제 이거를 경쟁법. 예, 올바른 경쟁법이죠. 그죠? 네. 요렇게 이제 우리는 상표법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상표법은 항상 같이 이제 거론되는 법률이 뭐냐면 부정경쟁 방지법이에요. 부정경쟁 방지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항상 상표법을 얘기하고 부경법을 얘기하는 보통 상표법에서는 네, 자, 요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이쪽에 보호고, 이쪽에 이용도모고,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는 Y자 모양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상표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Y자를 거꾸로 세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 목적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맨 정점에 뭐 있습니까? 상표를 보호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발명의 보호하고 비교하면, 네, 우리 창작에 관한 보호와 비교하면, 발명은 그 발명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발명, 그 기술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관상 다른 표현이, 다르게 이제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으로 그 기술이라면 우리는 침해를 하는 거죠. 예. 그죠?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표는요, 이게 이제 창작의 문제잖아요. 아니, 창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의 문제인 건 그거 자체를 보호하는 거야. 발명 자체를 보호하고, 고안 자체를 보호하고,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인데, 우리 상표는 그게 아니라 상품 표지로서 보호하는 거죠. 상품 표지로서. 그 문자, 뭐, 예컨대 그 도형, 그 기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이 있다. 그러면 뭐 애플사, 옛날에 애플 컴퓨터, 애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컴퓨터에 애플이라고 쓰니까 그걸 무단으로 쓰니까 침해가 되는 거지. 그냥 애플, 나 사과 맛있는데 라고 해서 침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품 표지로 사용했을 때 침해가 되는 거지 상품 표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사용하면 침해가 아니다. 자, 갤럭시도 그냥 은하수라는 표현으로 썼으면 침해가 아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상품 표지로 갤럭시를 썼다면 그때는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네. 그래서 여기서 상표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문자 자체를 보호한다. 문자 등 자체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상품 표지로서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표지로 썼을 때 우리는 보호한다는 거지 이걸 문자 자체로 보호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상표를 사용합니다. 상표를 이제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게 하죠. 여기 이제 신용이 화체가 되는 거죠. 상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산업재산권법의 하나겠죠. 우리 상표법이 또 하나는 뭐죠?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겠다. 네. 이렇게 상표를 보호하고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사람들이 출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오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출처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것도 이제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표법은 그 공익적 성격인 이 수요자 이익 보호를 아예 궁극적 목적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지만 특허 신용 실현이 중간이라면 공익과 사익의 중간이라면 디자인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사익적 성격을 강하게 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상표법 같은 경우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상표가 기능을 합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너무 복잡하니까. 상표가 기능을 합니다. 자, 상품 표지로서 이제 우리가 상표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이 기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와닿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상표의 기능을 좀 쉽게 좀 표시를 다시 해보면 상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표가 하는 일이다. 네, 상표는 이런 일을 한대요. 자,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타, 내 거와 타인의 상품,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상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냐? 자, 우리 잠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정의 규정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겠지만 지금 잠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표가 뭐냐? 상표라는 게 뭐냐? 자기의 상품과 가로는 넘어가죠.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상표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
우리 상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표라는 거예요. 가장 상표는 그걸 해야지 상표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상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상표의 정의 규정에 들어가는 상표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이런 파생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파생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표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출처는 어디입니다. 이걸 표시한다는 거죠. 상표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그러면 내 출처는 애플입니다. 갤럭시 그러면 내 출처는 삼성입니다. 이걸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출처 표시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워낙 상품이 없었어요.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출처가 명확했어요. 구체적인 출처였다는 거죠. 만약에 어느 마을에 만약에 이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대장간은 홍길동이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쓰는 모든 농기구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홍길동이 만든 거죠. 출처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다른 대장간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홍길동, 김갑동.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X 표시했으면 홍길동, 아무 표시가 없으면 김갑동. 우리가 출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일도 바쁘고 우리 가정일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 상품의 구체적인 출처를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드리거든요. 이런 학생들에게 혹시 맛동산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제 뭐 과자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네. 아니면 치토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대충 분위기 파악해서 학생들이 알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치토스가 어디서 만들어낸지는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 얼마 전에 알았고, 뭐 맛동산은 그 전부터 알았었던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과자도 그렇잖아요. 과자도 되게 다양한 과자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상표가 있는 상품들이 도대체 이게 정확한 출처가 어딘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압니까? 그렇게 막 상품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출처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X라고 표시가 돼 있고 A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대충 같은 출처구나. 치토스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내 인생도 복잡한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아니 근데 동일한 우리나라 뭐 몇 개 그 식품회사에서 제과 만드는 그런 식품회사에서 만들었겠지 뭐. 내가 알고 있는 몇 군데 중에 하나겠지 뭐. 뭐 오리온이나 뭐 롯데거나 혜태거나 뭐 농심이거나 뭐 이런 데 중에 하나겠지 뭐.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출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출처가 너무 많으니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네. 이렇게 워낙 다양한 출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출처를 그냥 같은 루트면 되지 정확히 누구다 이렇게까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판례는 이런 출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교재도 있지만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 네, 구체적인 출처가 아니라 이제 추상적 출처인 거죠. 익명,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익명이지만 동일한 출처는 인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추상적 출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례는 정의를 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네, 같은 출처인지는 알지만,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영업자 입장에서 뭐 나 잘 모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뭐 맛동산이건 뭐 치토스건 맛있다 그러면서 많이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신용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대신 이제 출처 표시 기능은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일부러 요거를 활용하는, 예, 그런 경영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우리 자동차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뭐, 그 도요타에서 나오는 뭐 렉서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도요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출처가 도요타라는 걸 안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어디도 도요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현대 마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이제 약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경영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 기능입니다. 자, 품질 보증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어떤 상표가 있습니다. A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B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C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만약에 이제 등록 상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겠죠. 얘는 비싸지만 굉장히 품질이 좋은, 네, 명품에 해당하는 거. 네, 얘는 딱 가성비 좋은 거. 얘는 아주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렴해서 열악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 상품이야.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인식이 심어져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상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항상 이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상품을 모르더라도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이걸 우리는 품질 보증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표가 부착됐다고 해서 품질이 뛰어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품질이 일정하다, 동일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동일. 예, 동일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일을 깨게 되면 일반 소유자가 품질의 오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이건 너는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취소 심판에 의해서 취소를 시켜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상표의 명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원활한 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네, 요걸 우리는 품질 보증 기능이라고 하고, 출처 표시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품질 보증적 성격이 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예,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 선정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하는 일을 합니다. 상표 자체가.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고할 필요 없죠. 사람들이 그거를 살려고 몇 달치 뭐 월급을 모아서 그거 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광고 선정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제 요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이 광고 선정 기능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 그 상품의 품질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또 선택하는, 이게 이제 광고 선정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스마트폰 이전에 애니콜을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유형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통 저렴한 거 쓰거든요. 예, 저렴한 거 쓰는데 그때는 그 전에 저렴한 거 썼더니 너무 내구성이 떨어져서 실망해가지고 최고의 가장 비싼 휴대폰을 샀던 게 이제 애니콜인데 이거를 6년 하고도 한 달을 썼습니다. 그때 고장나서 바꾼 건 아니에요. 공짜 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바꾼 거지.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스마트폰도 성능이 좋아져서 보통 이제 5년, 뭐 6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엔 좀 드물었어요. 한 2년이면 다 고장 나고요. 한 3, 4년 썼으면 되게 오래 쓰는 건데, 제가 애니콜을 6년을 넘게 썼어요. 근데 고장이 안 났어요. 지겹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거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지금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만약에 스마트폰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 폰, 그냥 휴대폰의 시대가 계속 갔다면 제가 다음에 바꿀 때 뭘로 바꿨겠습니까? 애니콜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애니콜 요즘 비싸기만 하고 디자인도 별로고 별로야. 생각보다 별로야. 뭐 왜 애니콜을 쓰니? 한물간 애니콜? 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애니콜 매니아야. 라고 하면서 애니콜을 또 사겠죠. 왜?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는 사실은 본인들은 뭐 다 객관적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도요. 실제 선택은요. 주관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느낀 감정대로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광고 선전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광고 선전 기능은 점점 품질이 균질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워크맨, 소니 워크맨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미니 카세트하고 품질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많이 써봐서 잘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휴대폰이 뭐 이게 뭐 아이폰이 더 낫다, 뭐 갤럭시가 더 낫다, 뭐 아니 아이폰 매니아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소니하고 다른 미니 카세트하고의 품질 차이로 그 애니콜이래 죄송합니다. 네, 아이폰하고 갤럭시 차이를 보지 않습니다. 예, 실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약간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예. 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그럼 매출액에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충성도. 그러니까 많이 그걸 경험해봤던 그 충성도. 그래서 아이폰의 아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해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 주변에 아이폰 쓰는 친구들 많죠. 처음부터 아이폰을 썼던 친구들은 계속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이폰을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아무리 비싸게 얘기해도 나는 그래도 아이폰을 쓸 거야 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광고 선전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광고 선전 기능 하면 이제 광고 선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TV 광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광고 선전 기능이고 품질이 균질화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이제 실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품질보다는 그 이미지다. 충성도다. 그래서 이제 품질의 차이가 뭐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과 차이가 별로 없어도 아이폰과 다른 회사의 이익률 매출액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광고 선전 기능이 이제 중요해질 거예요. 더 중요해질 겁니다. 더 이제 격차가 좁아질 테니까. 네. 그리고 전전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주체가 바뀌는 가불병정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어떤 광고 선전 기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전 유통이 안 되는 게 서비스표. 예. 서비스업에 대한 표지죠. 서비스표. 그리고 뭐 업무표장인데 업무표장 얘기는 뭐 뒤에서 나올 거니까 간단히 나올 거니까 그때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표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서비스표라는 사실 법문상 표현은 없어졌지만 그냥 그 상품에 대해서 유형물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다 상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표지는 서비스표다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문상으로서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저는 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